자연의 행위는 참으로 주도면밀하여서 최소한 3개월 전부터 미래를 설계하는데 이 유술해오를 지나면서 극히 응축되었던 에너지들을 풀어내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그 첫 단계가 자월로 유금으로 굳게 닫혔던 양계의 문이 오음 일양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은 극히 중요하며 이 천간의 에너지들에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해월까지는 수렴과 응축작용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정, 기, 신, 임, 갑 에너지들이 이 일양이 생기면서 그 가치와 쓰임을 상실하고 숨죽이고 있던 발산, 분산 에너지들인 병, 무, 경, 계, 을은 자월의 양기가 동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이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예로 화기가 용신이라고 생각했다면 대부분은 병화와 정화가 모두 화기이기에 병화가 있으면 병화를, 정화가 있으면 정화를 쓴다고 판단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판단은 에너지 특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월을 기점으로 정, 기, 신, 임, 갑 에너지들은 물러나야만 하고 병, 무, 경, 계, 을 에너지들은 나서야만 합니다. 따라서 발산과 분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자월에는 병화를 활용해야만 하고 수렴작용을 유도하는 정화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행은 음양이 있고 이 음과 양은 하늘만큼 땅만큼 큰 차이가 있기에 화용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명리학 이론은 이 용신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이미 용신 이론의 습관이 들었다면 적어도 병화용신, 정화용신으로 구분해서 활용해야만 합니다. 예로 자월에 병화가 없고 정화와 개수만 있어서 이 둘 중 하나를 용신으로 활용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써야 할까요? 화기가 용신이라 간주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화가 개수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 간주합니다. 자, 그 이유는 개수가 병화의 정관이고 정화의 편관으로 화기를 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파동으로 살피면 전혀 다릅니다. 자월에는 발산해 주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정화는 수렴하고 개수는 발산합니다. 고민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발산을 원하는 공간에서는 수렴하는 행위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비록 개수의 오행은 숙이라고 해도 에너지의 속성은 발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했다면 자월에 태어난 일간이 정화와 개수라면 과연 어느 일간의 시공간이 더 적절할까요? 자월에 정화의 등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정화가 만난 자월의 시공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발산을 시작하는 자월에 정화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월에서 빅뱅처럼 폭발을 시작했는데 정화는 수렴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연월에서 느끼는 정화의 행위는 어떨까요? 이상하고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고 볼 것입니다. 조상부모와 정화일간은 이질감을 느끼고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조상, 부모 덕은 없습니다. 만약 갑자월로 태어날 경우에는 갑의 도움으로 약간은 이질감을 상쇄할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입니다. 자, 이와 달리 개수일간이 자월을 만나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봄에 활동하는 발산에너지 개수와 자월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수 속에 개수가 발산을 시작하기에 에너지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일간은 동질감을 느끼고 이 정화처럼 시공간이 어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각 월에 필요한 에너지가 무엇이며 동일한 에너지라서 병화, 정화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월지를 살피는 것은 사주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조건은 이 월지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이 자월에서 반드시 발산해 주어야 하는 자연의 의지를 기억한 상태에서 연주와 월주에서 어떤 에너지들과 조합을 이루어야 좋은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자월에서 자연에서 원하는 행위를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런 조건을 잘 맞출수록 크게 발전합니다.